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있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에 대한 관련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방한 일정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내일이죠.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왕 부장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1년 만에 방한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중국 고위급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화장품주, 이렇게 방한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흐름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올해에도 이런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화장품주나 유통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 연구원들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다녀간다고 해서 화장품주 주가가 오르겠냐라며 회의적이지만 시장에선 반응을 하긴 합니다. 물론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단기간일지라도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이마트 등이 담긴 KRX 필수 소비재 지수를 확인해 보면 지난 5거래일간 2%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만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상승장이라는 건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겠지만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아모레퍼시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순매수했거든요. 주가는 이 기간 6%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방한에 대한 기대감,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주가 상승에 따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입니다. 한알령과 코로나19 여파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거든요.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가장 빨리 반등할 수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앞서 코로나 확산 이후에 중국 관료들의 방한 일정이 줄줄이 취소가 됐었는데요. 이번 방한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관련 종목들 매수에 나서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앞서 주가 상승에 따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말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아모레 주가가 올해 워낙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반면 경쟁 업체인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올해 꾸준히 올랐습니다. 따라서 경쟁 업체와의 키 맞추기 전략에 의해 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48%가량 줄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면세점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9%로 산업 성장률 마이너스 35%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업계에서 우려하는 아모레퍼시픽의 현 상황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면세점 성장률 회복이 적어도 마이너스 20%대까지는 회복해야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화장품주, 이 전반적인 섹터 큰 틀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보수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 제품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화장대에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LG생활건강의 후 브랜드에서 나온 천기단 화현 세트라는 건데요. 네. 이게 얼마 전 있던 중국 광군제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을 것 같나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 보니까 또 네. 어마어마하게 팔렸을 것 같네요. 네, 76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76만 개는 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너무 큰 숫자를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티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카테고리 중 매출 기준으로 화웨이와 애플에 이어 이 제품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200% 증가한 성과고요. 후 브랜드 전체로 보면 광군제 매출이 지난해 대비 181% 신장한 가운데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에서 에스티로더와 랑콤에 이어 3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일단 화웨이와 애플 다음이 이 제품인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벤트나 세일이 좀 많이 진행이 됐나요? 일단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일회성 성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화장품 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선 계속해서 역신장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 생존 여부가 갈릴 정도고요. 또 코로나19 이후로 거의 올 한 해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립과 같은 색조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매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기초나 기능성 화장품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장품 업체들을 크게 나눈다면 중저가와 럭셔리 브랜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저가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현재 브랜드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의 현재 브랜드들이 꽉 잡고 있고 이 중에서도 매년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가 바뀔 정도로 트렌드 변화가 크거든요. 우리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이 끼어들기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색조보다는 기초나 기능성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가 긍정적이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게 LG 생활건강입니다. 일단 들어보니까 전략도 잘 짠 것 같고 코로나 특수성도 좀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LG 생활건강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나요? 이대로만 간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중국 현재 시장에서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증권업계에선 이제 화장품만 놓고 보면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19년 2% 정도인데 올해는 3.2%, 내년도에는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본다면 이제 프리미엄 선호 확산에 따라 제품 가격은 올라갈 거고 위생용품 판매 또한 늘어나는데 이제 여기에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비용은 다 줄어드는 거겠죠. 이제 이 부분에서도 수익성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에서의 점유율 계속해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 흐름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메리츠 증권은 180만 원, 하나금융투자는 190만 원, IBK증권 또한 19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가 최대 190만 원이 제시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에 이어서 우선주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저희가 어제 또 삼성중공업 우선주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 개장부터 마감까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LG 생활건강 우선주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삼성중공업 저도 봤는데 제가 조금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개장 네. 직후 바로 이제 상한가를 직행을 했더라고요. LG 생활건강은 이제 배당 매력이 그리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주당 11,000원을 지급했고요.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0.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우는 이보다 50원 더 많은 11,050원을 지급했는데요. 이제 어제 삼성중공업의 경우엔 이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말도 안 되게 비쌌잖아요. LG 생활건강 우의 경우엔 우선주의 가격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배당주를 다룰 때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 가격이 메리트 있는 종목들도 증권업계에서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전자, LG생활건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왕위 보장 방안에 대한 이슈 살펴봤습니다.